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복습해요. 자, 우리가 수업 성찰, 결국에는 이 수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 높이려면 교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성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수업 성찰이 뭐냐? 성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럴 때 여러 가지 요인들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재구성을 하고 재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업의 질 개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서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고 결국에는 수업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재구성을 하고 재실행을 하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이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재구성하고 재실행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교사는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수업 분석이라는 건 결국에는 수업 성찰의 일부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수업 분석이 뭐냐면, 우리가 이 수업을 분석을 하는 목적은 어떤 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업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를 토대로 우리는 평가를 받을 거고, 평가와 그 다음에 반성, 그런 반성적인 성찰을 토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업 문제를 제기를 해요. 이때 평가와 반성을 하죠. 평가를 하고 반성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업 그걸 올리는 거야. 수업 실천 역량을. 수업 실천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평가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평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뭐의 역할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교육적인 경험도 해야 된다. 이 교육 경험을 토대로, 결국에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개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수업 개선에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 개선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요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평가뿐만 아니라 교육 경험을 토대로 수업을 개선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분석에 대한 관행 변화에 대한 필요성. 우리 일단 교육 연수가라. 근데 이론 강연, 그리고 실제 경험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컨설팅이라 그러나 이런 거 여러 학교들이 너무 많고 깊은 이해와 공감 잘 못하죠. 그러니까 수업 성취 개선의 기회로 연결되지 못해요. 단위학교 중심의 수업 장악. 됐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에 있어서 수학 수업 분석의 핵심 요소 4가지는 일단 교육과정이랑 잘 맞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거 수학 수업 분석 핵심 요소 4가지. 첫 번째 교육과정. 교육과정이랑 잘 맞나요? 그걸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 교육과정이랑 잘 맞는지를 따져보고, 두 번째가 뭡니까? 교육과정.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학적 오류가 없는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상호작용. 네 번째가 설득의 오류가 없는지. 상호작용. 네 번째가 뭐지? 네 번째가 생각이 안 나네. 교육과정, 수학적인 오류, 상호작용, 학생 중심 수업. 학생 중심 수업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학생 중심 수업은 사고, 학생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생은 결국에는 사고를 해야 돼. 사고의 주체가 학생이 돼야 돼. 그럼 사고를 하고 결국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활동, 탐구 를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교사가 무작정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교사가 먼저 지식을 알려주기 전에 활동, 탐구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산출물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반영을 해서 산출물을 공유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출물을 공유하고 반영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곧 우리의 뭐랑 맞다? 학습 목표에 맞아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 해결 탐구. 해결하고 탐구하는 거, 결국에는 학생이 다 해야 되니까 이런 데 학생의 책임이 있다. 학생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 강조가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사. 교사는 어떻습니까? 교사는
결국에는 학생들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잘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자랑 서로 상호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어떤 가능성, 개별성, 이런 것들을 뿜뿜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학습 환경을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학습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한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학생의 사고를 파악하고 학습자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심화를 함으로써 교사와 상부적인 관계, 상부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 번호를 이제 새로운 번호 3번. 자, 수학 수업의 수학적 깊이.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수학 수업의 수학적인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수학 수업의 수학적인 깊이, 이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수학적 연결성. 그러니까 이제 수학 수업의 수학적인 깊이, 일단 연결이 잘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디어랑 연결, 그 다음에 절차, 과정, 이런 거랑 연결, 표상, 아이디어 연결.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절차 연결, 뭐 절차랑 과정 연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학적인 깊이에서 연결성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설명. 수학적인 설명 또한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설명이라고 하면 수학적 아이디어, 절차, 우리의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에 초점을 둬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양한 풀이 방법. 풀이 및 절차.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풀이 방법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주어진 문제 유형에 대해서 다양한 절차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다양한 풀이는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수학적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절차를 다루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고 다루어 봐야 한다 라는 거고, 네 번째가 일반화. 일반화는 뭡니까? 결국에는 수학적 사실이나 수학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일반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결국에는 일반화 시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사례나 예시 같은 거 있죠? 이러한 이제 사례나 예를 조사함으로써 수학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잡한 수학을 사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제시하는 게 일반화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이크로 러닝 볼게요. 요거의 수업 분석.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한다면 정의부터 살펴봐야 되죠. 학습자가 행동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발생할 수 있는 학습 요소 추출, 학습적 요소를 추출하고 또는 주목하도록 유도.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이제 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결국에는 제공을 해주는데,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어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거 이런 개념 알아야 돼, 요건 이런 개념 알아야 되거든, 이런 학습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야. 요거를 초점을 두고 이거를 이제 추출하고 주목을 시키고 주목하도록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시간은 시간 수요가 적어. 그리고 우리 콘텐츠 보면은 내가 이제 이미 많은 양의 이슈보다는 작은 주제로 뭔가 주제 단위, 즉 작은 주제 단위로 내용이 되어 있다, 즉 내용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이슈보다는 적은 주제의 내용의 콘텐츠고 교육과정의 일부분, 교육과정의 일부분, 비형식 학습의 부분 과정, 비형식 학습 부분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장점은 시간 소요가 많이 안 되고 콘텐츠 많은 양을 다루는 것보다는 작은 부분 단위 세분화해서, 그리고 교육과정의 일부분만 다루고 형식적이지 않은 부분의 과정이다. 형태는 에피소드, 지식 너비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다 라는 거.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식에 기반을 해서 어떠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또는 이미 알고 있어. 선행학습을 토대로 선행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학습 방법 중 하나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학습자가 어떤 지식을 갖고서 학습자가 지식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어떤 학습자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에 기반을 해서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전학습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가 되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러닝의 원리 어려운 거 없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험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업에 대한 수업 원인, 그리고 결국에는 이 수업에 대한 이유, 대안, 이런 것들, 과정을 토대로 결국에는 수업 반성을 하고 점검을 해서 결국에는 개선시키는 거예요. 개선 목적으로 하는 수업 분석 활동의 적절한 학습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광고인 것 같은데 아닌가? 작게 나누어져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그리고 학습자가 이제 어떤 지식 갖고 있는 거에서 뭔가 이제 더 새로운 지식들, 정보들을 넣어줘요. 업데이트를 시켜줘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강화시켜준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결국에는 교사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수업에 대한 원인, 이유, 대안 설정, 이런 과정들을 토대로 결국에는 나의 수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나 반성하고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뻔한 말, 그러니까 수업 성찰에 대한 거, 수업 성찰, 수업 분석에 대한 거. 우리 수업 분석에 대해서 일단 제일 먼저 살펴봤을 때 뭘 살펴봤어요? 결국에는
수업 문제 제기가 됐어. 평가를 하고 자기 반성을 토대로 이제 교사가 수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실천 역량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을 시키잖아요. 개선 방향에 초점을 두잖아요. 마이크로 러닝 원리도 똑같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 수업 분석에 대한 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됐고, 됐어요. 여기까지.